내 몸에 꼭 필요한 의학 상식을 전해주는 닥터 김성식의 바른 척추 이야기. 오늘은 림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주로 임파선이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 이 정보에 대해서 오늘도 닥터 김성식 원장님께서 전해주실 겁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림프에 관한 얘기를 네. 좀 준비하셨다고요? 네네. 네, 림프가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림프는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반드시 청소해야 하는 내 몸의 쓰레기를 정화하는 곳이 림프입니다. 림프는 상처가 나면 처음에는 피가 나오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진물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진물이 림프입니다. 임파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표현은 일본식 표현입니다. 우리 몸속에 노폐물을 처리하는 곳이 림프입니다. 지방세포, 수분 등의 체액이 흐르는 림프관은 혈액 속에 포함된 노폐물과 세균, 바이러스, 암세포가 흘러다니는 길입니다. 림프 순환이 잘 도는 것이 바로 건강의 지름길입니다. 네, 이렇게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몸이 붓는 게 이제 림프 때문이라고 네. 흔히들 알고 계시는데요. 이 림프의 역할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림프는 우리 몸의 하수관이며 림프관은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림프구가 함유된 림프액을 림프절로 운반하는 통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일반 혈관과는 다르게 림프는 마디로 되어 있어서 1분에 약 5회에서 8회 정도 수축합니다. 네. 근데 이 림프가 손상을 받으면 이렇게 문제점이 분명히 발생을 할 네, 텐데요. 그렇죠. 어떻게 되나요? 예. 첫 번째는 이제 부어오르는 게 생기는데 이제 부종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얼굴이 자주 부으면 얼굴 림프 순환이 안 돼서 노폐물이 쌓여 있다는 뜻입니다. 팔다리가 붓는 건 역시 림프 순환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림프는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사실 완벽한 치료 방법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염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드름과 편도선염, 관절염까지 발생할 수도 있고요. 림프 순환이 안 되면 림프 안에서 쌓이는 염증 물질로 인해서 세포에 영양 공급이 안 됩니다. 그리하여 염증이 발생하게 되면 통증이 생기게 되고요. 백혈구 면역세포는 외부의 바이러스와 함께 림프관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때 림프절의 면역세포가 바이러스와 싸우게 되고 림프절이 붓는 것은 면역세포가 싸우고 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네, 저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네. 여성분들이 들으시면서 여드름, 또 네. 팔다리 부종 이거 네. 해당 안 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실 텐데 네. 이게 결국은 이렇게 면역과 싸우고 있다는 증거라는 네, 그렇습니다. 말씀이시군요. 예. 네. 그러면 이제 림프절이 제 몸에 어디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거든요. 예, 어디에 예. 있나요? 림프절은 림프관이 연결되어 있는 곳으로서 면역세포를 만들고 숙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림프절은 목, 겨드랑이, 복부, 서해부, 오금 등에 있습니다. 가장 많은 곳은 복부의 장 주변입니다. 몸이 접히는 부위에도 림프절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림프절을 만져보았을 때 커진 림프절이 한 달 이상 지속되고 딱딱하거나 모양이 변해 있다면 림프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므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부분 중에 서해부랑 오금이 어딘지 좀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서해부는 이제 그 앞쪽 허리 쪽, 그러니까 배 쪽에서 그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이 주름이 있는 부분을 서해부라고 네,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금은 이제 무릎의 뒤편 이렇게 접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거기를 오금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근데 사실 대부분의 여성분들이 좀 호르몬의 변화가 있는 네.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럴 때 대체로 이 림프가 붓는 증상을 많이 네. 겪고는 하시는데요. 그렇다 보면 이제 들으시면서 나는 림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자가 진단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예, 먼저 발목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발목 뒤에 아킬레스건과 복숭아뼈 사이에는 움푹 파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붓기를 확인해 보시면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예, 손정등으로 부어 있는 부위에 대보면 좀 더 정확하게 아실 수 있는데요. 불빛 번짐이 심할수록 부종이 심한 상태입니다. 물만 먹어도 살이 찌거나 쉽게 살이 빠지지 않고 셀룰라이트가 많아지고 자고 일어나면 붓기가 빠지지 않고 턱살이 늘어나며 피부가 단단하게 변하고 피부 염증이 자주 생기고 감기에 자주 오고 자주 피로해지고 사우나나 운동 후에 더욱 붓는 느낌이 들면 림프 순환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근데
들으면서 이거 제 얘기 같은 생각이 자꾸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여성분들은 특히 좀 붓는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이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뭐 마사지나 이런 게 좀 있으시면 예, 림프 소개해 마사지는 굉장히 이제 훌륭한 치료법이면서 네. 이제 미용에도 많이 도움이 되는데요. 얼굴과 목에는 이제 10개의 림프선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차례대로 마사지를 잘 해주시면은요, 몸에 있는 노폐물이 빠지면서 탄력이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 순환이 좋아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다이어트 효과에도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이미 많이 증빙돼 있고요. 네. 예, 그리고 피부를 관리하시는데도 상당히 좋고 나이도 상당히 젊어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네.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림프 마사지를 받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 림프의 질병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네, 림프가 문제가 생겨서 이제 질병이 생기면 보통 이제 대표적인 것이 상피병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이것은 이제 위쪽에 있는 피부가 마치 코끼리 피부처럼 이제 부풀어서 이제 두꺼워지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증상은 보통은 이제 다리 근처에서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림프관이 확장되면서 발생하는 증상이고 주로 필라리아라는 기생충에 감염되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리고 림프성 부종도 주로 많이 발생하는 질병인데요. 림프데미아라고도 하는데 팔다리가 부어오르는 증상이 나타나며 이렇게 부어오른 부종은 일반적으로 림프계에 손상이 생겨서 조직액이 림프로 효과적으로 전환되지 못하기 때문에 조직액이 축적되어 나타나는 현상이 됩니다. 네, 이 림프가 잘못되면 질병까지도 되는 굉장히 네, 좀 그렇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들으시면서 뭐 다이어트라든지 피부 여드름 이런 얘기 나와서 좀 솔깃하셨을 것 같은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 림프 마사지를 하면 건강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미용적으로도 좋다고 네, 하니까 그렇습니다.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닥터 김성식의 바른 척추 이야기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